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지역 농협 채용 이슈,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과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하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요, 지역 단위 농협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5가지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농협 중앙회하고요, 단위 농협에 대한 여러분들이 1차적인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지역 농협하고 그다음 농협 중앙회하고 헷갈릴 수 있겠고, 나중에 그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구분. 특히 이제 농협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붙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는 데는 그거에 대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죠. 두 번째, 그다음에 지원 지역에 해당 농협은 필수로 방문해라 라고 제가 썼습니다. 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써지는 이유가 현장에서 내가 봤던 내용들이나 나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해당되는 지역에 농협에 가보면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너무 멀리 있다 라고 하면은 근처에 있는 농협이라도 좀 가셔서 1시간 정도 앉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만 봤던 것과 현장에 갔을 때에 대한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용기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청구의 번호표를 뽑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해야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이 농협에서 가장 원하는 역량인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건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꼭 지역 농협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로마트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로마트에 가서 물류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어떤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지 그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제품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부분, 그 지역의 공고에 대해서 맞춰서 쓰시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이 지역에 가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하나로마트에서. 아니면 물어보세요. 가서 그 관계자나 혹은 이제 판매하시는 분에게 어떤 물건이 잘 팔리냐, 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좀 쓰시거나 면접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디테일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그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가장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부모님한테만 물어보세요. 요즘에 이제 그 농사를 지시거나 이랬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어려우시냐, 그럼 그걸 좀 어떻게 바꿔주면 좋으시겠느냐, 이렇게 툭툭 물어보시면은 아마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진짜 직접적으로 그 농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5번째는 우리 지역 농협이에요. 그 특징은 뭐냐면 정말 뭐 세계화를 나아가는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특색을 갖고 업무를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거시적인 어떤 큰 그림보다는요, 미시적인 부분, 작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 더 설득하기에는 더 이로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금리가 갑자기 내일 뚝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금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밥상에 대한 물가예요. 밥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건 뭔데요? 바로 야채, 고기, 실제로 농축산물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누가 가장 많이 보죠?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소비자와 그 다음에 농민들이 모두 다 그 좋은 조건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갑자기 그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라고 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지역의 비교 사례나 아니면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사례를 찾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면은 이 또한 어떤 좋은 그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6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포인트를 좀 잡고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제는 이 기업 분석을 위한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역 농협이니까 농민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농민신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농민신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실제로 그 정보들을 첫 번째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정책이나 경제나 이런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다 보면은 그게 나와요. 요거는 좀 괜찮은 저기다, 뉴스거리다. 요거는 좀 내가 좀 자료화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뉴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농정신문이에요. 그 사이트니까 쭉 소개만 할게요. 이 농정신문은 진짜 농민 입장에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들을 위한 거니까요. 편파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농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농촌경제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시간 전에 봤던 뉴스가 이 송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송아지가 100원 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사료값이 올라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이제 그 축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이슈들이 있죠. 그쵸? 여기도 있네요. 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까지도 뉴스 기사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뽑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사 안에서 내가 대책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네 번째로 그 농협 홈페이지를 이제서야 제가 넣었어요. 여기 이제 네 번째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실제 여러분들이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그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누구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홈페이지는 들어는 가되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남들도 생각을 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농협 홈페이지는 들어가서 가서 보되 대충 보려면 안 보시는 게 낫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보셔서 여기 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꼭 좀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농협에 들어왔죠. 농협에서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정보 공개라고 해서 경영 정보 해서 3분기 어떤 그 운영 결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함께하는 농협 3분기 운영의 결과라고 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업이 소득 기반 안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니까. 그쵸? 각각의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쵸? 네, 맞나? 네, 한번 양국이네요. 좀 더 뒤에 나와야 됩니다. 7번째죠. 7번째 거 보았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휴가고 유통이고 뒤에 있나 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해서 실제적인 데이터까지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시면서 자료를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고요. 홈페이지에서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인재상을 보거나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운영의 공개 이걸 꼭 좀 보시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거니까요.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대한 내용은 좀 제가 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뺐냐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제가 홈페이지 놓은 이유 중에 하나와 잡코리아의 기업 분석을 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실은 이제 잡코리아 기업 분석은 농협은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지역 농협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해당 지역의 농협에 대한 홈페이지예요.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농협이 어디다라고 하면 그 지역 해당되는 지역의 농협에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뉴스나 그 다음에 뭐 고객의 소리, 특히 고객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의 농산품에 대한 어떤 이슈나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좀 잡고 문제를 요거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사, 자사, 경쟁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쟁사부터 보게 되면은 솔직히 농협에 대한 경쟁사를 어디다라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나마 좀 가까운 게 저는 NH농협은행 같은 계열이지만 금융 쪽은 같은 업무를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냥 하나은행 등등 주요 은행은 업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빼고 NH농협에 대한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얘네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농협은행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자, NH농협은행이에요. 그쵸? 사이트 자체가 다르죠. NH농협과 이거는 지역농협이고요. 이거는 NH농협은행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비교하면 굳이 이런 걸 비교해봐요. 재무 현황이라든지 경영 공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농협과 어떻게 좀 다른지, 특히 ESG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서 ESG를 좀 반영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보니까 그를 연관지어서 내용을 할 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농협은행은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우리는 NH농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포인트를 가져오시는 게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죠. 사회공헌이라든지 인재상 절차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나마 참고해야 되는 건 농협의 인재상, 그쵸? 얘네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니까 여기서 나하고 좀 적합한 내용들을 끄집어 오는 거 빼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분석이에요. 1차적으로 고객은 농민입니다. 그렇죠? 2차가 이제 소비자, 그 대상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위에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고객사는 그 뉴스들, 그렇죠? 해당되는 사이트, 농민신문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시면 좀 더 분석이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신 다만 농민들의 공통적인 어려운 부분, 부채,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고령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머릿속에 갖고,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좀 조사를 같이 해보시면, 고객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명확하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 고객인 농민에 대한 분석과 2차 고객, 그래 2차 고객이라고 할게요. 근데 소비자라고 했을 때 양쪽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기본적인 농협은행, 농협이죠. 지역농협, 단위농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한번 써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본인이 평소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두각을 나타내어 큰 성과를 얻은 경험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1번 문항 풀기 전에 2번 문항도 한번 볼게요. 2번 문항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성과예요. 3번 문항 볼게요. 3번 문항도 뭐냐면 성과를 얻은 경험.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성과, 다 성과를 얘기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다 어떤 명확한 1등을 했던 것들만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성과라고 하는 측면은 꼭 그 수치화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꼭 1등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얻었다, 혹은 1등이 아니더라도 20팀 중에 10등이라고 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떤 사례든지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다. 성과적인 측면은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쫄지 말고 일단은 써보자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문항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1번 문항 볼게요. 1번 문항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게 1순위, 없다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꾸준히라는 단어가 나온 만큼 단어들 단기간이 아닌 일정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몇 달부터 몇 달까지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요 문항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정당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축구를 열심히 했어. 예를 들면 축구를 열심히 했으면 이거에 대한 정당화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나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체력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축구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즉 뭐냐면 그에 대한 이유만 명확하시면 어떤 내용이든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들도 연관지어서 쓸 수 있다. 물론 농협은행이니까 관련된 성과나 이런 부분들 1순위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거 없으면 못 쓰는 건가요? 그럼 내년에 써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써야겠죠? 지금도 써야 되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 쭉 한번 이야기를 나에게 정당화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입니다. 자, 본인과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과 공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한 경험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를 극복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성과만, 제가 여기 저도 모르게 썼어요. 농협 많이 할까봐 성과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는 성과예요. 뭐 어떤 인지상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성과야.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얘네가 가장 크게 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즉 뭐냐면 그 문제가 커도 되고 적어도 되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게 2번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생활이니까 단체죠. 나 혼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구성원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이 참여한 어떤 활동에서 성과를 냈던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관적인 부분에서의 평가예요. 어떠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내 스스로 얻었던 부분을 성과처럼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거예요. 좋은 성과를 얻은 경우, 여기도 성과죠. 네. 그리고 교훈을 얻은 게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문항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라는 문장에서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상황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강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반전이 되거나 혹은 새로운 변화라고 했으니까 살짝만 좀 바뀌었던 내용들도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부풀려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좀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도움을 좀 얻으시거나 저한테도 도움을 얻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느낀 교훈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이는 이제 본인의 진정성 있는 멘트가 나오시면 돼요. 실제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느꼈습니다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거추장스럽게 어려운 거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울릴 만큼의 어떤 멘트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간단하게 쓰셔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번째, 농협에 입사하는 것이 본인 개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입사 후 농협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상생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기술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입사 후 농협의 어떤 비전, 그건 이제 개인의 비전, 그쵸? 비전이 여기 있죠.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듯이 100년 후에서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읽어보고요. 요거는 이제 쉬워요. 왜 쉽냐면 나와의 공통점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연결고리만 찾아서 난 이래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연결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뉴스를 다 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뽑아 오셔서 연결 지어서 작성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때 좋은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기트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놨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농업이, 자, 농업에, 자, 농업 못하났나 봐요. 자, 농업. 그 다음에 농촌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에서 본인의 어떠한 역량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좀 이렇게 반전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장점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얘네를 위한 그 이쪽 농업과 농촌을 위한 그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나타낼 수 있는 강점적인 부분을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걸 실천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은 이 5번 문항은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하면은 이러한 역량에서 본인의 어떠한 역량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하는 부분은 계획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역 단위 농협에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다면 조금 자기소개서 작성에는 큰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일반 관리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신용, 그쵸? 그 농업사업이나 그 다음에 경제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우선은 교육, 신용, 경제사업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특히 대학생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성하시는 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은행 업무가 없잖아요. 인터넷 했던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그 경험들을 쓰면 좋겠느냐? 특히 이제 봉사활동 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나 동아리 뭐 총무, 그러니까 돈을 만졌던 혹은 대학 축제 행사를 진행했던 경험들이 이게 간접적인 경험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실제 교육을 지원해봤거나 어떤 예금, 적금에 대한 경험을 해봤거나 이러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비집고 쓰려면은 이런 경험들이 1차적으로 있으면 간접 경험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역량을 어필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직무는 이제 일반 관리직입니다. 농약 판매예요. 자, 여기서도 포인트가 그거죠. 판매 서비스 역량이 분명히 강조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농촌의 어르신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 대응해봤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대응해봤던 그런 경험이 나오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뭐 봉사활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직무죠. 일반 관리직이에요. 영농지도죠. 영농지도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농산물 생산 지도 관리, 그 다음에 조합원 영농 및 농업기계화 지도, 그 다음에 영농 및 유통정보, 수집 관리 등등 실제 영농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육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많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100% 그 어르신들만 상대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필요한 농업 기술에 대해서 좀 빨리 습득하고 잘 공부를 해서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향이나 적성과 잘 맞는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자 하는 그죠, 지역농협 채용 이슈, 그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포인트에 대해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는 그 타이밍이 될 텐데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자기소개서가 될 거고 자신감 있는 채용이나 취업에 대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좀 매일매일 제가 또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